자, 5번 레인 우리 승은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승은이 시작하면 돼. 해요? 해. 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수영 선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수영 경기를 잘못 치러도 포기하실 건가요? 포기한다면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배워온 수영인데 수영 경기를 잘 못 치렀다는 이유로 포기한다는 것은 몇 년간의 노력을 다 잃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지현 씨 해주세요. 저는 포기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영은 되게 잘 됐을 때가 있는데 그때를 지나면은 점점 페이스를 잃어버릴 때가 가끔씩 있는데 그럼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여러 가지 시도를 다르게 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극복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도 안 됐을 때 그런 좌절감이 굉장히 큰 거를 그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포기는 굳이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준호 씨 해주세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윤 씨 말대로 계속 했는데 한 번에 안 하면은 왜 계속 했는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서. 근데 지금 마음으로는 포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수영 자체를 잘 못하고, 수영이 너무 힘들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잘하면 기분이 좋아서 계속 하겠지만, 수영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실력이 확 늘어나거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 길이 아니라면 다른 길을 빨리 찾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영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보면 뭘 끈기 있게 하기보다는 잘할 수 있는 걸 빨리 찾는 게 낫다는 쪽이기 때문에 저라면 포기할 듯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나루와 승남이가 사귄다고 놀림받은 것처럼 놀림받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신가요? 저는 기분이 매우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귀지도 않는데 친구들이 이상한 소문을 내서 사귄다고 몰려가는 게 불쾌하고 기분 나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주현 씨 해주세요. 저도 좀 승우님과 비슷하게 좀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일단 왜냐하면은 말하신 것처럼 진짜 실제로 사귄다면은 이렇게 억울할 것 같진 않고 맞는 얘기니까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 거짓된 일을 다른 애들이 믿고 이렇게 올린다는 것이 굉장히 억울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여기 승남이 원래 친했는데 좀 어색해진 것 때문에 그것도 좀 속상할 것 같습니다. 네, 준호 씨 해주세요.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있지도 않는 사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놀리니까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뭐 저도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뭐 비난당하고 뭐 놀림당하고 하면 당연히 기분 나쁘고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 관계라면 특히 어렸을 때는 더 많이 화가 났을 텐데 지금은 아유 놀리려면 놀리려고 그래. 뭐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사실이 아닌데 라는 식으로 그냥 오히려 아이고 그래 니들이 그렇게 생각하려면 생각하셔 마음대로 하셔라고 오히려 내가 남들이 놀렸을 때 내가 반응을 하면 오히려 더 놀림감이 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제가 그래 마음대로 놀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할 겁니다. 네, 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준호님. 아, 이제 첫 번째 질문은 그 141쪽에 보면은 소희가 나오니까 그 나루가 자기도 모르게 수영복을 자기 가방에 넣었는데 그리고 또 그
넣고 또 초이한테 다시 줄까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이라면은 계속 숨기고 갈지 아니면은 초이에게 사실 알리고 줬을 겁니까? 저라면은 그냥 숨기지 않고 줬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마지막처럼 이게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조이에게 미안하다 사과를 알려줄 것 같습니다. 이지훈 씨 해주세요. 음, 저도 다시 돌려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남의 수영복 자체를 가져가는 것은 일단 나쁜 행동이고 뭐 어른이든 범죄가 될 수 있는 행동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수영복을 가져간다고 내 자신의 이렇게 실력이 높아지거나 아니면은 초이의 여기 기록이 수영복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 게 막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줄 것 같습니다. 승훈 씨 해주세요. 저도 다시 돌려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루는 전부터 그 수영복이 초이가 잘하는 비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가져간 거면은 그냥 수영복이 탐나서 가져간 거고 살짝 믿고 있다는 거니까 확실하게 한 번 더 해보고 수영복을 없는 상태에서 해보고 그대로 또 졌으면 다시 돌려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예, 저는 뭐 이성적으로는 다시 돌려주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과연 다시 돌려줄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뭐 그 링컨 대통령이 했다는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해서 정직한 게 가장 문제 해결에 그 좋은 방법인 거는 분명히 아는데 근데 사람들 마음이 내가 그걸 가져왔어 훔쳤어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부끄러움이 일단 부담스럽고 두 번째로는 내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를 텐데 괜히 내가 나서가지고 나 스스로를 깎아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안 들킬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때문에 감추려는 마음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 마음이 지속적으로 불편할 거고 그리고 또 살아보니까 그 거짓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빨리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나은데 어쨌든 이렇게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백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애당초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빨리 털어내는 것들이 가장 현명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작가가 이 책의 제목 5번 레인이라 지었는데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처음에 김초희와 승부를 겨룰 때 나루가 5번 레인에서 어, 수영을 했기 때문에 제목을 5번 레인이라 지은 것 같습니다. 이지훈 씨 해주세요. 네, 저도 비슷하게 여기에는 나루가 주인공이고 거의 나루의 시점에서 흘러가고 있는 책인데 그렇게 주인공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일인 수영을 할 때 여기 5번 레인에서 스타트하면서 수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도 5번 나루가 주인공이어서 저도 5번 레인이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네, 배승훈님 해주세요. 저도 똑같이 나루가 처음으로 경기한 게 5번 레인이라서 그렇게 5번 레인으로 제목 정한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뭐 5번 레인이라고 해서 레인은 이제 어쨌든 뭐 수영 경기장에 수영을 그 글감으로 해서 쓴 동화이기 때문에 레인이라는 게 들어갔는데 왜 1번 레인, 2번 레인이 아니라 하필 5번 레인일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 이 책에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수영 우승 후보는 보통 4번 레인을 배정을 받고 그 다음에 5번 레인, 3번 레인, 6번 레인, 2번 레인, 7번 레인, 1번 레인, 8번 레인 수도로 배정받는다고 합니다. 이 책에도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제 5번 레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가 4번 레인에 서고 싶은데 1등이 아니라 5번 레인 2등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답답함,
어려움, 1등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좌절,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내는 마음들, 이런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지훈 씨나 준원 씨나 승훈 씨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면 이 저자가 그 오본레인의 어떤 그 제목의 의미를 정확하게 살려서 이 책을 쓰지 못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음. 자, 이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선생님이 들어보니까 기억이 나? 아니면 이 책에 그런 얘기 안 나온 거야? 선생님이 잘 착각한 거야? 다른 책으로 착각한 거야? 나왔어요. 어? 나왔어요. 네. 나왔어? 네. 지훈아 실제로 그래? 네. 수영 아, 경기장에서 근데 아마추어 대회에서는 어, 그냥 무작위로 하고 아마추어 대회에서는 선수 체전이나 아니면 대통령 회의 이렇게 되게 큰 대회는 프로 대회는 선수 음, 등록한 애들은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배정이 돼요. 네. 그렇구나. 자, 그래서 오버네이라는 어떤 그런 제목이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등, 2등인 사람이 1등 했다가 2등으로 밀려난 사람의 어떤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오버네인, 그리고 그 오버네인을 또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다음, 지훈이. 네. 오버라인 진행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1쪽에 보면은 라이벌이었던 나루와 초이가 여기 대회를 나간 선수 체전 대회를 나갔는데 초이는 자유형 50m 경기에서 26초 75로 1위, 강나루는 29초 33으로 4위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강나루라면은 지금 상황이 어땠을까가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서는 나루가 굴욕적이라고 하고 굉장히 화가 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저 같으면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초이한테 자신의 라이벌한테 졌다는 거에 대한 또 그런 것도 되게 화가 나는데 하필이면은 4위여서 뭐 3위가 되면은 메달이라도 받고 뭐 5위, 6위 이 정도 되면은 내가 못한 거니까 뭐 메달 안 받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합리화를 할 수 있고 이럴 것 같은데 4위라면은 이제 한 끗 좀 더 갔으면 동메달이라도 딸 텐데 이런 이런 마음 때문에 좀 억울하고 여기서 나온 것처럼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날 것 같습니다. 배승우님 해주세요. 승훈아. 저 질문 잘 못 들어서 다시. 음, 네. 여기서 나루는 29초 33을 해서 대회에서 4등을 하고 조이는 26초 75로 1위를 하였는데 만약에 자신이 나루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가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저는 아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조금 차이로 그렇게 졌다는 게 너무 아깝기도 하고, 진짜 조금은 빨랐고, 팔이 조금은 길었으면 무조건 이기는 건데,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최준호님 해주세요. 저는 좀 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 좀 후반부에 오면은 김초희가 예전부터 금메달을 조금씩 가져갔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김초희가 금메달을 탔으니 많이 분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도 뭐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뭐 그 부모님이 자기 팔이 짧게 낳아준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할 것 같고, 어, 분하기도 할 것 같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11쪽에 방금 말한 것처럼 나루가 29.33, 초이가 26.75로 초이가 압도적으로 나루를 이기고 또 라이벌이었던 두 아이가 이렇게 순위가 벌어졌는데요. 만약에 1위를 나루가 하고 4위를 초이가 했다면은 어땠을까가 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단은 초이는 그냥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여기 책 중간중간에 나온 걸로 봐서 일단 초이랑 나루는 서로 라이벌이었고, 그리고 전에는 나루가 항상 금메달을 따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초이가 저병이었는데 자유형으로 넘어오고, 그러면서 초이는 그 자유형의 두각을 띄우면서 점점 순위가 올라가더니, 이렇게 이제 현재가 돼서는 이제 금메달을 나루 대신 초이가 앉을 정도로 초이가 이렇게 성장을 하였는데요. 그렇게 됐는데 다시 나루가 그 금메달을 초이로부터 다시 따내어서 이렇게 이렇게 더 전에 있었던 금메달보다 더욱더 행복했을 것 같고, 또 초이는 자기가 진짜 여름 때 열심히 해가지고 전국체전에 나갔는데 자기가 이렇게 자기 기록에 한참 못 미치는 29초가 나와서 굉장히 억울하고 또 슬플 것 같고, 라이벌을 간신히 다시 이겨놨는데 다시 그 라이벌의 잘하는 그거를 다시 나루한테 뺏겼다는 거에 되게 상실감이 크고 무력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배승우님 해주세요. 음, 저는 소희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소희는 나오는 걸 보면은 평소에 소희가 되게 뭔가 욕심이 없고 그런 것처럼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저걸 지더라도 4등을 하더라도 소희는 별로 슬퍼하지 않고 다음번에 더 잘하면 되지라는 마인드를 갖고 조금 더 노력할 것 같습니다. 네, 최준호님 해주세요. 제가 나루였다면 라이벌을 이겼다는 생각에 되게 기뻤을 거고, 초이였다면 지금까지 계속 메달을 따왔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어, 뭐 당연히 뭐 나루가 이겼다면 나루로서는 어쨌든 그동안 계속 져왔었는데 극복했다는 거, 이겼다는 거에 대해서 큰 기쁨을 누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기가 그동안 이겨왔었는데 다시 졌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처음에는 실망했겠지만 내가 다시 이길 수 있어라는 어떤 그런 강한 승부욕 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어, 오본네인 이 책 같은 경우에 그 수영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이제 동화로 쓴 점들이 일단 소재 자체가 특색 있는 어떤 그러한 소재를 택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수영일 필요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뭐 야구가 되었던 뭐 다른 공부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 건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건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책은 보편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지훈이나 준원이나 승훈이가 뭐 물론 이제 지훈이 같은 경우는 수영을 뭐 이렇게 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준원이는 태권도를 좀 하나? 왜요? 준원은 태권도 지금도 해? 하긴 한데 잘 못해요. 어, 뭐, 그, 태권도는 그냥 취미로 하는 거야? 예, 대회 나가고 그러진 않아? 예.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뭔가 자기가 승부를 걸어서 뭔가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건가? 그런다 했었을 때, 결과가 중요한 것인 건가? 아니면 그것들을 이뤄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것인 건가? 내가 1등 하지 못했을 때, 내가 1등이 아니었을 때, 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1등이 아니면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 책에서는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 안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인물들의 그런 마음을 통해서 나는 어떤 마음일까? 내 위치는 뭘까?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이 책을 읽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책 제일 마지막에 232쪽
자, 이 책이 이제 그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어가지고 그 심사위원들이 그 심사평을 이렇게 써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평에 있던 그 부분들을 조금 보면 아, 그 셋째 줄 재미있어서부터 지훈이가 한번 읽어볼까? 재밌, 재미있어서 혹은 재능이 있어서 시작하는 수영을 때로는 버거운 짐처럼 느끼기도 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제 몸과 마음의 한계를 맞닥뜨리면서 나는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길이 맞는지, 내가 해내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한다. 아, 물론 여러분이 아직은 뭐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깊이 있는 고민을 뭐 벌써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벌써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밑에 어디를 더 읽냐면 두 번째 문단 셋째 줄 마음 깊은 곳 어두운 신원이 찾았어? 예? 마음 깊은 어두운 두 번째 문단 셋째 줄 마음의 한계요? 마음 깊은 저기 230 이쪽이고 줄수로는 열째 줄 열째 줄 끝부분 아, 마음 깊은 어두운 시면을 마주하며 자기 자신과 대면하고 나서야 나르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피하려 했던 질문,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질문을. 자, 그 질문 그러니까 그 나루 같은 경우는 그냥 다시 그 팔 길이를 탓한다던가 수영복을 탓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것들을 외부의 문제로 자꾸 돌리고 싶었던 거야. 자기 자신에게 묻고 싶지 않았던 거야.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들을 질문해야 된다는 거야. 그 얘기가 234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살면서. 승훈이 네, 몇 쪽이요? 234쪽. 두 번째 문단. 살면서 자신의 심연을. 살면서 자신의 심연에 솔직하게 마주할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 자신만의 두근거림을 발견하고 무언가에 온 힘을 다해보는 경험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욕망이 아닌 부모의 욕망, 세상이 제시한 욕망을 향해 달리고 있다. 달리고 싶은지 아닌지도 모르는 채, 왜 달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다. 어릴 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한 존재가 어른이 되어서 갑자기 그것과 질문의 힘을 얻게 될 리가 없다. 어, 계속 읽어. 계속 승훈아. 네, 가까스로 도달한 결승점의 터치패드는 자신의 것이 아니며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다시 스타트 지점에 자신을 놓아줄 여력이 다한 상태일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의심하고 친구를 의심하고 자신이 달리는 길을 의심하는 나로의 행위는 우리가 언젠가 꼭 한번 지나야 할 총과 일일지도 모른다. 두고 봐. 다음번부터 터치패드는 내가 제일 먼저 찍을 거야. 라고 말하는 마지막 장면의 나로는 과거의 나로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독자들은 알아챌 수는 있다. 거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지금 승훈이가 읽은 부분들 중에서 자신만의 두근거림을 발견하고 무언가에 온 힘을 다해보는 경험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욕망이 아닌 부모의 욕망, 세상이 제시한 욕망에 달리고 있다. 라는 그 표현들. 이게 무슨 말이야? 자신의 욕망이 아닌 부모의 욕망, 세상이 제시한 욕망을 향해 달리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준원이?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게 아니라 응, 엄마가 막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지. 승훈이. 이 문제는 어떻게 했어, 승훈이는? 저는 남이 하라고 해서 뭔가 하는 거? 지훈이는? 보통 아이들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뭐 엄마들이 하라고 하면서 승훈이랑 여기 준원이랑 비슷하게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공부를 하기 싫고 뭐 자기 축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뭐 세상을 살거나 이렇게 엄마의 말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뭐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 같은데. 음, 결국은 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야. 근데 이건 여러분뿐 아니라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과연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 내가 바라는 삶을 살고 있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삶이 뭐지? 내가 바라는 삶이 뭐지? 그런 게 있긴 한 건가? 라고 의문이 든다는 거야. 이 저자는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려서부터 자꾸 물어야 된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에게. 지훈이나 승훈이나 준호이 스스로가 내가 바라는 게 뭐고, 내가 원하는 게 뭐고, 내가 진정으로 행복한 순간은 언제고, 내가 좋은 건 언제고, 내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물을 새도 없이 부모님이 좋다고 하니까, 이래야 된다고 하니까. 근데 꼭 부모님이 아니다 하더라도 세상에 보면은 세상이 그 요구하는 그 가치가 있잖아. 응? 뭐, 돈 많이 잘 벌고, 어? 좋은 자리 차지하고, 어? 잘 살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 인기 있고, 유명해지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그래서 그냥,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부모님 말이나 그런 사회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야. 지금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부모님이 2 더하기 2는 4라고 했다고 해서 부모님이 말한 거기 때문에 아니야. 2 더하기 2는 4가 아니야. 2 더하기 2는 뭐 5야, 7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사회가 2 더하기 2는 4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거부하라는 게 아니야. 사회가 2 더하기 2는 4라고 하는 게 준원이나 승훈이나 지훈이가 정말로 너네들이 뭐 해봤는데 따져봤는데 생각해봤는데 그 말이 뭐 하더라? 맞더라. 그래서 내가 2 더하기 2는 4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그거를 생각도 안 해본 상황에서 엄마 아빠가 2 더하기는 4라고 했어요. 어? 사회에서 2 더하기는 4라고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 그 두 가지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맥이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런 점에서 이 책에서는 이 누구야? 주인공 나루를 통해서 나루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가는 어떤 그런 과정, 나루가 도대체 수영을 왜 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235쪽 아까 그 승우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 마지막 장면의 나루는 과거의 나루와 무언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 뭐가 다르다는 거야? 지훈이? 음, 마음가짐? 어? 응? 여기서 초반에 아, 나루는 여기 초이한테 음, 졌다는 것에 되게 굴욕적이고 또 음, 여기 누나가 수영을 그만두는 것을 보고 음, 어, 화가 나고 뭐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수영에 대해 좀 안 좋은 생각 가진 것 같은데 뭐 후반으로 갈수록 누나한테 왜 이렇게 수영 그만두고 다이빙을 했는지 그다음 마지막에 그 대통령 배 그거 할 때 2등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 굴욕적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가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승훈이. 저도 나로의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뭐 전에 언니의 마인드 그런 거 본 것처럼 언니가 포기한 거에 대해서 화를 많이 냈는데 이제는 언니가 포기할 수 있지라는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뀐 것 같고 또 대통령배였나? 어쨌든 거기서 뭐 한 거에서 2등을 했어도 낙심하지 않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가지고 마인드가 바뀐 것 같아요. 준원이. 저도 생각이 약간 바뀐 것 같은데, 옛날에는 모든 게 약간 좀 부정적이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2등을 하면서 또
다음에는 꼭 자기가 터치패드를 먼저 찍을 거라는 저도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 자,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은 점은 내가 1등 하고 싶은 건 똑같은 거야. 근데 처음에 1등을 해야 되는 이유는 누굴 이기기 위해서? 초이를 어. 이기기 위해서 1등을 해야 되는 거야. 또 처음에 1등 해야 되는 이유는 언니가 수영을 그만둔 언니가 너무 얄미워서 언니에게 보란 듯이 나는 언니처럼 도망가지 않았다. 어? 나는 마침내 이겨냈다. 내가 해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결국 다 자기가 1등 해야 되는 이유가 내부적인 이유가 아니라 뭐였다는 거야? 외부적인 이유였다. 외부적인 이유. 그런데 마지막에서는 내가 1등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내 마음 안에서 우러난 거라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그 두 차이를 선생님이 지금 뭘 얘기하려는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어.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 공부를 잘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수령에 그걸 질문해 본 적 있냐고. 아니요? 뭐라고? 승훈이? 아니요? 질문해 본 적이 없어? 네. 공부를 잘하고 싶긴 하잖아, 승훈아. 아니야? 그렇긴 딱히? 하죠. 어? 그렇긴 한데, 그럼 공부를 왜 잘하고 싶어? 지금 이렇게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그냥 공부를 잘하고 싶은 이유는 엄마가 하라고 했어요. 엄마가 하라고 해서 그만. 준원이는 저도 엄마가 하라 했어요. 엄마가 하라고 해서. 지원이는 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잘 어, 벌어먹고 싶어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것들이 바로 준원이와 승훈이 어떤 그런 얘기, 엄마가 하라고 해서 부모의 욕망이라는 거야. 지훈이가 말했던 것들이 사회의 욕망이라는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 공부 안 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사회가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뭔지, 공부를 잘하고 싶긴 한 건지, 어? 내가 공부를 왜 잘해야 되는 건지, 그 공부를 그래서 잘할 수도 있고 공부를 꼭 잘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다는 거야. 나 자신을 발견하면.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런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이런 저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 226쪽 보겠습니다. 예? 226쪽. 밑에서 일곱째 줄. 결과보다. 지훈이.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나루는 아무리 과정이 훌륭한들 결과가 형편없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나루도 알았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나루 손으로 나루의 두 팔과 다리를 만들어야 했다. 그래야만 승리의 기쁨도 패배의 분함도 떳떳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거기까지. 자, 이게 뭔 말이냐라는 거야. 우리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런 말 있잖아.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혹시 그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 네, 어, 여러분이 아마 아주 어렸을 때 어떤 개그맨이 했던 유명한 말, 그 네, 유행어가 됐던 것들인데,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그 뭐야, 달에 처음 발을 내딛는 사람 혹시 알아? 닐 암스트롱 닐 아니에요? 암스트롱. 그 달에 처음 발 내딛었던 사람, 닐 암스트롱만 기억하지, 그 이후의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야. 응? 그런 식으로,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결과가 중요하지 않냐. 어? 결과가 좋아야 완성 아니냐. 근데 사람들은 결과보다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완전히 뭐야, 거짓부렁 아니냐.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말 아니냐.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 하지만 결국은 이 저자도, 뭐야, 결과가 좋든 나쁘든 나루 손으로 나루의 두 팔과 다리를 만들어야 했다. 그래야만 승리의 기쁨도 패배의 불안도 떳하게 받아줄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 요 문장이 뜻하는 게 뭐야, 승훈이? 예? 승훈이. 결과가 좋든 나쁘든 나루 손으로 나루의 두 팔과 다리를 만들어야 했다. 그래야만 승리의 기쁨도 패배의 불안도 떳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요 문장이 어쨌든, 뜻하는 바가 뭘까?
이기냐 지냐를 남의 도움을 빌려서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해라? 아니, 그러면 이전에는 수영하는데 남의 도움을 받아서 한 거야? 나루가? 아, 남의 상관하지 말고 해라? 준원이는? 잘 못 들어가지고. 226쪽에 아까 그 지훈이가 읽었던 부분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결과가 좋든 나쁘든 나루 손으로 나루의 두 팔과 다리로 만들어야만 했다. 그래야만 승리의 기쁨도 패배의 분함도 떳떳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뭐냐고. 저도 승훈이처럼 다른 사람의 도움받기를 하지 말고 자기 힘으로 다 헤쳐나가고 어, 얻는 승리의 기쁨이 제일 좋은 거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나루가 다른 사람이 무슨 도움을 받았어? 그 전에 수영하는데 다른 사람 도움을 받을 게 있어? 준호나? 아니요. 근데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 사람 도움을 받지 말고라는 얘기가. 어, 지훈이. 제가 과정을 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은, 만약 승리했으면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어? 내가 수영에서 승리를 했어? 기쁘고, 또 만약에 패배를 했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이게 나의 최선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뭐 분할 수 있는데, 그거를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떳떳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말 같은데. 그럼 그전에는 왜 그럴 수 없었는데? 저는 과정을 열심히 안 해. 어? 음. 자, 선생님은 지금 이 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승훈이가 한 말 중에 남을 의식하지 않고라는 말. 그 전에는 계속 남을 뭐 했다는 거야? 이식. 의식했다는 거야. 자기 자신을 의식한 게 아니라 남을 의식한 거야. 초이를 계속 의식한 거야. 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건 안 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이보다 내가 잘했나 못했나 그게 중요한 거야.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지훈이가 말했듯이 자기 스스로가 최선을 다했나 안 다했나가 중요한 거야. 그 차이가 무슨 차이인지 알겠니? 네.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내가 최선을 다한 거에 대한 결과를 내가 뭐 하겠다는 거야?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냈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간에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걸로 뭐 했다? 됐다. 그걸로 만족한다. 그걸 받아들이겠다. 근데 과연 그럴 수 있냐고. 우리 수영대에 나가봤던 지훈이 그게 가능해? 아니요? 안 가능해? 어때? 네가 한번 너의 경험을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 뭐 떠올리기 싫으면 아니면 얘기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근데 저 음, 항상 메달을 따가지고 음, 뭐 그렇게 남 의식을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음, 만약에 제가 만약에 아쉽게 떨어지거나 만약에 음, 떨어졌으면은 당연히 음. 남을 의식하고 내가 남보다 못했다는 거에 제일 질책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지훈이는 이렇게 뭐야 주로 이제 이기는 쪽이었기 때문에 요 감정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 어, 그럴 수 있지. 다행이네. 자, 그 부분들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에게서 우리 경쟁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쟁 자체를 뭐 하자? 하지 말아라. 응? 경쟁이 사람들을 피말리게 한다. 관계를 나쁘게 한다. 경쟁은 좋지 않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 준원이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등수를 가리고 경쟁하는 거에 대해서 어, 이것들이 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면 뭐 경쟁이 갖는 중요성,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해? 있어야 된다 어? 생각해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 많더라도 경쟁이 없어지면 월드컵이나 올림픽 그런 음. 것도 다 없어지기 때문에. 월드컵 이런 것도 없어질 거다. 경쟁이 없어지면. 네. 그다음에 승훈이는 저는 경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왜냐면은 경쟁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좀 더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기 위해 더 연습을 하고 하니까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쟁이 있어야 더 노력을 할 거다. 지훈이는 저도 경쟁이 삶에서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상대방을 이기려고 이렇게 노력을 계속하고 연습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또 다른 그 사람의 상대방은 또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 노력을 해서 점점 좀 같이 발전해 갈 수 있어가지고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 저자의 어떤 그런 질문, 경쟁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없을까? 경쟁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될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런 그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거야, 지훈이? 어, 그런 경쟁이 아예 없고 상대방과 상대방이 서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게 없어도 당연히 열심히 할 마음가짐을 갖고 있고, 뭐 자기 삶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혼자서도 되게 경쟁 없이도 더 많이, 더 많이 그렇게 발전을 하고 또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할 텐데, 음, 하지만 그렇게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안 해도 된다. 이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굳이 열심히 안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이 잡힐 수도 있어서 뭐 전체적인 발전이나 노력을 하는 것이 더딘 사람이 훨씬 더 많고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이 경쟁을 하는 것보다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선생님이 두 가지 질문을 지훈이한테 추가적으로 해볼게. 첫 번째로는 지훈이 너는 경쟁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그 더 열심히 하는 쪽인지 경쟁이 없다라면 너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할 건지 경쟁과 관계없이 너는 열심히 할 건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지훈이가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경쟁이 없다라면 세상 사람들 열심히 안 할 것 같은지 경쟁이 없어서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 더 많을 것 같은지 어떻게 생각해? 일단 저도 경쟁을 있어야지 저도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음, 일단은 저도 일단 경쟁을 하는 사람이 아예 없다고 해도 일단 열심히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겠지만 경쟁을 하면은 내가 이겨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이겨야 된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경쟁이 없다면 내가 이겨야 되는 목표 그게 저한테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훨씬 더 열심히 하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승훈이는? 그다음에 사람들도 경쟁을 경쟁을 해야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그에 대해 맞춰 발전도 더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음, 일단, 다른 사람들도 저랑 똑같이, 자신이 해야 되는 목표가 있고, 그런 목표가 없다면 그 뚜렷한 자기가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니까 내가 왜 해야 돼 하면서 포기를 하거나 노력을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까 그것 때문에 발전이 더 더뎌지고 발전을 안 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쟁이 있어서 더 해야 되는 자신이 여기 밟아야 하는 목표 그런 걸 만들게 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게 하고 그 때문에 발전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할 것 같아. 그래서 음. 다른 사람들도 경쟁을 해야 할 것 같아. 승훈이는 같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거야? 저도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사람들이 경쟁을 안 하면은, 이런 뭐 올림픽 같은 것도 다 사라지고, 뭐, 사람들이 경쟁 안 하려고 하면, 이제 인내도 발전을 사람들이 더 굳이 발전을 해서 뭐 하냐고, 경쟁이 없는데 하라고 생각하니까, 점점 발전이 힘들어지고,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승훈이도 경쟁이 없으면 열심히 안 할 것 같다. 너 스스로도? 네. 음, 준원이는? 저도 누군가 붙었을 때 좀 더 열심히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경쟁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음, 준원이 너 스스로는 어때? 경쟁 있을 때 없을 때 달라? 예, 좀 달라요. 음, 자, 여러분들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같은데 혹시 승자 독식 사회라는 말 들어봤어? 승자 독식이라는 말 들어봤어? 네,
승자 독식이 뭐야, 지훈이? 지훈이 알고 있는 승자 독식은? 그냥 뭐 사회 같은 데에서 뭐 성공한 사람들이 음, 이렇게 경제적으로 뭐 돈이 많거나 또 회사에서 뭐 부장, 뭐 회장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뭐 이익을 엄청 많이 가져간다. 그렇지. 아까 이제 여러분이 월드컵 경기를 했는데, 월드컵에 우승을 했단 말이야, 1등에게. 그럴 때 그 1등에게 엄청난 양의 상금을 준다는 거지. 2등, 3등, 4등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상금을 주고, 그러니까 독식은 혼자 다 먹는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어? 그리고 그 뭐 요즘에 무슨 트로트 무슨 그 가수들 무슨 트로트왕 뭐 이런 거 선발 이런 거 하잖아. 네, 1등한테 그걸 다 몰아준다는 거야. 네, 그게 진짜 독식이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경쟁 자체는 아까 지훈이나 승훈이나 준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활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경쟁 자체가 갖는 긍정적인 점도 있다. 그런데 경쟁이 문제가 아니라 경쟁의 결과 승자가 모든 걸 차지하는 승자 독식이 문제다. 그러니 경쟁은 하되 그 경쟁의 결과에 얻는 명예라던가 부라던가 이런 거를 1등한테만 다 몰아주지 말고 좀 이렇게 뭐야 좀 고르게 나눠주자. 그렇다고 똑같이 나눠주는 건 아니지만 그 퍼센티지를 좀 이렇게 1등이 뭐 90을 갖고 2등부터 나머지가 10% 갖고 나눠 갖는 그런 게 아니라 뭐 1등은 뭐 한 30 갖고 뭐 2등은 25를 갖고 뭐 3등은 뭐 20 갖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나눠주자. 약간의 차이만 두자.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있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준호니? 왜요? 준호니. 어느 면에서 맞다고 생각하는데 음, 반대해요. 어, 왜 그 반대하는지 얘기하면 돼. 고르게 하면은 어, 어떻게든 좀 비슷하니까 어, 대충 하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음, 완전히 한 곳에 몰아주면은 다 이겨서 다 가지려고 음. 좀 더 잘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승자 독식이 이 경쟁의 어떤 그런 결과를 잘 반영할 거다. 그렇지 않으면은 경쟁의 어떤 그런 의미가 사라질 거다. 약해질 거다. 승훈이는, 예. 알겠습니다. 승훈이는, 저도 그냥 대충 하고 사람들이 다 대충 할 거니까 그냥 돈이나 받아 먹을 것 같아요. 지훈이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나도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하고 노력을 안 하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나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 애들을 못 따라잡겠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돈을 절대 못 벌고 또 사회에 나가도 뭐 일을 하지 못해서 뭐 노숙자가 되거나 그런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조금씩 뭐 차이는 나겠지만 그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모두 다 어느 정도는 다 살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의견들이 조금씩 갈리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어떤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고 시장 경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경쟁이 아주 치열한 그런 사회고 그로 인해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지훈이가 조금 얘기했듯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패배자들, 실패자들, 낙오자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그래서 아예 그냥 아, 그만둬버리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질환, 뭐 공황이라던가 우울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심지어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비율들이 너무 높아지는 그러한 그 부작용, 문제점,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그런 경쟁의 어떤 그런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뭐 승훈이나 준원이 얘기했듯이 경쟁이 오히려 활력을 넘치게 하고 경쟁 덕분에 우리 한국 사회가 아주 짧은 기간에 급속하게 발전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경쟁이 갖는 어떤 그런 힘이 있지 않냐. 오히려 경쟁이 없어졌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발전이 없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어떤 그런 견해가 또 상당히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그런 또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보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주로 나루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나루 말고 이제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하나가 태양이 나오지. 태양이라는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야? 승훈이?
음, 옛날에 다른 지역에서 수영을 하다가 수영을 더 배우고 싶어서 6학년에 넘어온 야, 아이. 또 그 나루랑 비교하면 어떤 점이 달라? 나루와 비교하면 태양이. 나 말해. 지훈이가 말해. 응, 여기 나루는 여기 보면 이 엘리트랑 뭐 아마추어 그런 챕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응, 말처럼 나루는 엄마 아빠가 둘 다 운동선수여서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는 초등학교 가서 운동을 하는 중학교도 지금 갈 생각을 하는 엘리트고 되게 잘하는 애인데 여기 태양이는 3학년 때부터 그냥 동네 작은 수영장에서 뭐 조금씩 열심히 해가지고 좀 많이 잘하게 돼서 뭐 엘리트들이 가는 그런 데 들어가게 된 뭐 그렇게 아마추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애고 여기 나루는 엘리트예요. 응. 준원이 태양이라는 캐릭터 어떤 캐릭터? 네가 파악하고 있는. 뭐, 긴 팔을 가진, 뭐, 인파를 가진 아이야. 또, 평형이었나? 어? 평형이었나, 어, 접영이었나. 어, 그 기술을 주로 쓰는 애 같아요. 음. 자, 그, 물론 나루도 수영을 좋아서 하는 거지. 근데 나루 같은 경우는 좋아서 하는 면도 있지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엄청 강한 거지. 반면에 태양이는 자기가 좋아하니까. 좋아서, 좋아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아까 지훈이가 말했던 프로와 아마추어의 어떤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이 프로 아마추어. 준원이 프로하고 아마추어는 뭐가 달라? 프로는 되게 잘하는 거고, 응. 아마추어는 약간 좀 초보 등급인가? 프로는 잘하는 거 아마추어는 초보적인 거야? 승훈이. 프로는 전문적으로 하는 거고 아마추어는 그냥 뭐랄까 즐긴다? 그런 응. 느낌? 지훈이. 저도 승원이랑 비슷하게 프로는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해서 돈을 버는 거고 응. 아마추어는 그 일이 재밌고 그런 이유로 취미로 그렇게 하는 걸 아마추어. 그렇지. 프로는 직업이지, 직업. 자기가 프로가 된다는 거는 직업이고, 어떤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내는 거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프로 같은 경우는. 반면에 이제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중요한 게 있는 거지. 1번이 아니야, 그게. 2번이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 어떤 그런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물론 뭐 아마추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프로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프로였다가, 뭐 아마추어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들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엘리트, 엘리트 스포츠라는 게 있고, 이른바 대중 스포츠라는 것들이 있는데, 과거에 우리나라는 엘리트 스포츠 위주였어. 즉 어렸을 때부터 수영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집중적으로 그 아이들만 훈련을 시킨 거야. 공부 학교에서 뭐 예를 들면 4교시까지만 공부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수영을 하게 시킨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 수영 선수가 공부 안 해도 선생님들이 혼내지 않아. 왜? 걔들은 뭐만 잘하면 되니까. 응? 운동? 수영만 잘하면 되니까. 야구만 잘하면 되니까. 뭐 태권도만 잘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애들 뽑아갖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훈련을 시켜서 대회에 내보내는 그런 엘리트 스포츠가 과거 우리 한국 사회였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야. 반면에 이제 요즘에 이제 일반 시민체육이라고 해가지고, 곳곳에 이제 수영장 같은 걸 많이 만들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수영을 그냥 배우는 거야. 즐기는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태양이처럼 자기가 좋으면 그 대회나 뭐 이걸 통해서 나가서 그 안에서 이제 뭐 프로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투트랙을 밟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과거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호주의 수영 선수가 직업이 의사라는 거야. 수영 국가대표 선수인데 직업이 의사라는 거야. 또 무슨 다른 선수인데 사격 선수인데 직업이 무슨 변호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가대표 선수면 직업이 그냥 뭐인 거야? 국가대표요. 응. 국가대표 선수인 거야.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직업이 따로 있어. 그러면서 선수 생활을 병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나라마다 어떤 그런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건데,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른바 엘리트 스포츠 위주였던 그런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 부분에서 이렇게 바뀐 걸 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과거에 우리나라가 등수에 엄청나게 신경을 썼어. 우리나라가 몇 등을 하느냐, 금메달 몇 개 따느냐. 그래서 금메달 못 따면 완전히 뭐야? 죄인처럼 여겨졌던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지고, 그냥 올림픽은 올림픽 자체로 뭐 하면 된다? 즐기면 된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꼭 금메달 따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 경기를 잘하는 걸 보면서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로, 성숙한 문화로, 그것들이 성숙한 문화다라고 우리 사회 전반에 좀 이렇게 바뀌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반전이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있었지. 준원이 이 이야기를 읽다가 깜짝 놀랐던 대목 혹시 있어? 예상치 못했던 부분 혹시 있어? 승남이가 어, 알고 보니까 초비랑 사귀고 있었던 거? 그 어떻게 생각해? 그런 반전에 대해서. 그냥 깜짝 놀라기만 했어. 승훈이는? 그냥 놀라게만 했어요. 음, 지훈이는 혹시 뭐 그걸 그 전에 뭐 눈치를 채셨어? 아니면 전혀 몰랐어? 저요? 지훈이, 아, 전혀 몰랐어요. 아, 승남이하고 그렇게 초이가 이렇게 엮일 줄은 전혀 사실은 생각을 못 했는데, 부분에서 이제 살짝 그런 대목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도 선생님도 사실 눈치채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냥 그, 그 나루하고 태양이 두 사람이 이른바 이제 로맨스 서로 좋아하는 그런 얘기가 펼쳐져 가지고 태양이하고 그 뭐야 승남이하고 태양이하고 나루하고 삼각관계가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불안했었거든 사실 선생님은. 어? 그런 점에서 이제 요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요 이야기에서 그런 또 이렇게 반전이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나루와 승남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나루와 승남의 관계가 현실에서도 존재 가능하다. 아니면 현실에서는 좀 안 불가능하다. 승훈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음, 왜? 어차피 저희 형도 형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있었던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사친이 있어? 네. 여자 사람 친구? 근데 그런데 자꾸 이렇게 놀리잖아. 근데 그러면 아까 기분 나쁘다고 그랬잖아. 승질난다고 그랬잖아.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느 있는 것 같다. 승훈이는 그래서 여사친이 있어? 없어요. 너는 없어. 그렇고. 지훈이는? 그래서 전에 여기 말고 진짜 나와서 했을 때 하경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음, 내가 걔랑 8년 정도를 같이 다니고 학원도 지금 현재 걔랑 3개 정도 같이 다니고 있는데 음, 걔는 남자친구가 있었다가 또 헤어지다가 뭐 그렇게 있어가지고 음. 저는 제가 직접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지훈이 여사친이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사귀기도 했고 그런데도 어쨌든 지훈이는 그냥 그 여자친구의 응. 남사친으로 이렇게 계속 존재했었다? 네. 그래. 춘원이는? 가능하다 생각해요. 어? 가능하다 생각해요. 알아, 생각해. 준원이는 그래서 여자 사람 친구가 있어? 여자 사람 친구요? 여사친이 있어? 이런 반 친구들이 다. 반 친구들이 다 그래. 근데 이 책에서 보면은 나루하고 승남이는 그냥 이른바 반 친구들이보다 좀 더 가까운 관계 아니야? 좀 더 가까울 가까운 수 관계. 하지만 그 연인은 아닌 관계. 없어요. 그런 건 없어. 그러면 그런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허용적이겠네, 다들. 가능하다. 네. 응. 그러면 그런 걸 놀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알겠습니다. 놀리는 건 재밌어요. 놀리는 거 재밌어. 놀림받는 거 하나고. 네. 그렇군. 자, 다음 주에는 서바이벌 우주에서 살아보기라는 책입니다. 서바이벌 우주에서 살아보기라는 책이어서, 어쨌든 태풍은 어쨌든 대전 세종은 무사히 지난 것 같고, 선생님이 정확히 상황은 모르겠지만, 요즘 코로나19가 많이 유행해서 선생님과 걸려갖고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코로나19 걸리지 말고, 무더위도 네. 거의 끝나가겠지. 다음 주에 어쨌든 또 선선하게 여러분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